장관,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간혹 총리 나오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 암이라고 좀 부를 만한 정도로 추미애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 0%입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게 한 3년 정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어쩔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 그때 내가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든가 안 했든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하시더만요. 나도 국방부에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웃긴 거잖아요. 일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 자체는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담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는데 이것마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자체가. 그래서 민원 넣은 바 없다.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거 정권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답변이라고 보고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원식이 그랬잖아요. 어제 뭐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 검찰이 국방부를 압색해서 자료관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뒤에서 어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게 뭐 여성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빗나갈 각오를 하고 추론하겠습니다. 누나가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에 동생이 아프기 때문에 누나가 민원실에 하는 그런 순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했다면 저는 민원실에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국방부 관계자나 해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데도. 근데 여자분이 했다. 그러면은 누난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빠 이름을 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민원실에 전화한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됩니까? 누나가 동생 아파해서 얘 지금 부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되나요? 그리고 누구시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누나면 그 군대에서 좀 이렇게 확인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엄마 아빠 이름 중에 돼야 되는데 엄마 되면 이 사람이 좀 쩔쩔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아빠 이름을 아빠도 유명한 변호사지만 아빠 이름을 대서 그냥 그 문의한 것 자체가 죄가 되나요? 아까 그 윤주경 의원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 아들이었다면 이 얘기 하던데 콩나물 파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나서서 이렇게 떠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를 아주 부당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뭐 신문들이 대석특필하고 감동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대든 이유는 하나예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압수수색만 해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 하루 만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어. 그러면 누구일까? 계속 추미애 장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정말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엎어씌우기 하려는 의혹을 가지는 의도적인 악의적인 기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신원식이잖아요. 네. 우리 극우 옛날 똥별이신 이분, 박지만의 친구이신 이분, 누나의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민원실에 전화하는 여성 목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 거야. 자발적으로 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좀 모자라요. 결국은 검찰이 밝혀낼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내가 한 적 없다. 우리 남편도 한 적 없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명백한 틀린 팩트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가짜뉴스 설파하기에 굉장히 안간힘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당신이 한 거잖아. 계속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 제기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더 확인이 됐고 그리고 뭐 또 공익신고자 이런 것도 자기 부하였다는 게 다 얘기 나왔고 진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뭐 어저께 검찰 조사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 자기가 그 내용을 뭐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국회의원직 내려놔야죠. 그 국회의원직 걸고 하든가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 짐작에도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건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원식은 이미 그 자대 배치할 때 90세 노인과 뭐 서교수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서성한 변호사를 두 사람을 앉혀놓고 40분 동안이나 교육했다 안 된다고. 요게 나중에는 모두 모아놓고 한 거였다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국회의원의 역할이면은. 근데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나도 국방부에 라인이 있다 이런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신원식이 뭔가 정보를 캐내면 국방부에 우리 라인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요? 그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로 기사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보도는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어쨌다 이렇게 뭐 JTBC도 이렇게 방송을 하길래 저는 그 국방부의 속성상 그 안에는 뭐 팽팽하게 저는 5대5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5가 있고 보수적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5가 있고 누군가 그 이런 걸 이제 유출이라고 그러죠. 리키지. 그러니까 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출한 것 자체는 대단히 불법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지금 유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은 엄중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찌꺼기만 발견돼도 가서 막 물어 뜯으면서 이게 본질을 막 훼손시키는 방법. 근데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방송에 이야기했던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슈 파이팅을 할 때 저쪽 사람들은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해? 전화로 가능해? 안 들어와도 가능해 한데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휴가 연장하거나 한 사람들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논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계속해서 부득이한 경우란 말이 빠져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나 군대 있을 때 카톡으로 문자로 또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했던가를 계속해서 지금 여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건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수술 받고 실제로 부대 생활이 힘들고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인 것도 맞는 거고 또 앞에서도 다른 분들이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는데 지금 군대하고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혹은 3, 40년 전에 군대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되었든 뭐 전 군인은 아니겠지만 휴대폰도 지급되는 부대도 있고 그리고 뭐 외박이란 이런 부분들도 꼭 카투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병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나 때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여론몰이 하는 것도 진짜 이거는 악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 휴가와 병가를 계속 혼용해 쓰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휴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끝내놓고 내가 전화나 카톡이나 전화해가지고 연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한 거지. 여기다가 너무 억지스럽게 사유가 없는데 명령서에 딱 정해진 날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거를 연장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예외의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지 평상시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복귀를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가능하다고 이건 불가능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전화휴가 연장에 대해서 그 군대를 경험한 20대 후반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상 있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있는 거고 그들의 군대 체험에서는 지금 40대 50대는 좀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전화로 이렇게 휴가가 연장이 돼?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이걸 허용하고 있고 지금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군대 간 친구들 보면은 6시 후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 내무방에서 옛날에는 그 계급별로 다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등병은 빨리 막 닦아야 되는데 요즘은 6시 후에 다 카톡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엄마랑 통화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바뀌었고 이미 육군 병사가 4년 동안 3,137명, 카투사가 35건. 그래서 카투사가 왜 이리 비율이 낮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중에서 100분의 1 하면 카투사 그 숫자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만큼 비율이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만 그 아주 무슨 뭐 마녀 사냥을 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휴가 명령서는 늦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실제로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서가 늦게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군무 이탈이고 탄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느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여러 군대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 다 이게 소명이 되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에는 명령서 상에 공간이 생긴다. 이 주장으로 또 다시 공격을 하는 상태. 이게 참 우리도 참 미치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논란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추미애 장관 아들 것만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안 남아있다면 또 문제지만 결국에는 국방부라고 하는 공간도 어떤 행정상에 있어서의 누락된 어떤 그 좀 미비점 같은 것들은 그걸로 끝나야지. 추미애 장관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왜 그럼 국방부에 그 기록이 없어? 이런 식으로만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국방부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추미애 장관 아들 쪽에서 이미 이메일 같은 걸로 진단서 같은 것들을 전달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게 무슨 특혜를 받았다거나 뭐 실제로 탈령을 했는데 이거를 추미애 장관의 힘으로 뭐 이걸 무마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사건이잖아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프레임 거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비롯해서 이거 계속 문제 제기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끈 데는 성공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코로나 경제,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 아들의 그 군대에서 휴가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이쪽으로만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가? 민생은 정말로 누가 챙길 건가? 지금은 추경 예상에 관련돼서 심사도 해야 되고 사학지대를 찾아내서 최소한 그 거기를 다시 이렇게 보충시켜주는 그런 대안 제시 같은 걸 야당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 이 상황을 이따가 2부에서 추미애 장관 건 다시 좀 이야기할게요.